우리 이 바쁜 와중에 열일하신 우리 더탐사 어제는 그저께는 통일교를 조졌고요. 네, 어제는 정광훈을 조졌습니다. 아 근데 좀 더러워 여기. 여기 내용이 더럽죠? 너무 더러워. 국물들이 좀 나오는데요. 아주 더러운 국물들 얘기도 그 사이에 꽤 있습니다만 더러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통일교하고 다르게 정광훈이는 대놓고 나는 정치거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교는 은밀하게 뒤에서 지원을 하고 은밀하게 뭔가를 받기 위한 작업들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가 사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현재 8,000쌍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가평에 짓고 있다고 하는 이 본당 교회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5,000년 전에 올림푸스 신전이 있었으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건축물들이 현재 건축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돈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추정 공사비가 2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2조는 훌쩍 넘어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땅값이나 이런 부분을 뺀 비용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공사비와 그 투자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이거는 GBS 그건데 백악관 같은 느낌 뒤에 있는 거 들기도 하고요. 네. 뭐 이런 거. 이건 약간 이제 타지마할 같은 느낌도 약간 있죠. 이게 뭐 세계에 좋다는 건 다 갖다 베끼는 약간 느낌인 것 같아요. 타지마할 거 지금 약간 네. 무슨 백악관 저쪽에 이게 러시아도 약간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게 이제 저게 모스크잖아요 위에. 저게 들어가기가 이슬람 양식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런 둥근 돔 형태가 주로 이슬람 양식에서 온 건데 도대체 이 종교의 독창성을 모르겠어요. 다 짬뽕. 네, 거기에 뭐 박물관도 있고 12만 5천 제곱미터. 네, 박물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건물들을 짓고 있는 와중에 여기 마당에서 거기 이제 그 부감으로 잡아놓은 큰 마당 없나요? 이거 말고 있는데 네, 여기죠. 저 정면에서 보이는 저 마당에서 16,000명이 모여갖고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8,000 것이죠. 쌍. 네. 저는 진짜 저게 지금 산 쪽에 있잖아요.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훼손을 하고 있다. 뭐 지 땅인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예, 저거 보니까 솔직히 뭐 가평 가기가 싫으네요. 가평이면 자신데 네, 예, 가평 자신데. 네, 잣가러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앞으로 이제 저기가 일종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면 그 디즈니랜드보다 앞으로 이름이 더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나중에 교세가 망하게 되면 인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국가에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아무튼 이런 통일구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 풀어봤습니다만 우리가 풀었군요. 더 탐사가. 자, 어제는 전광훈에 대한 얘기를 풀었어요. 그래서 전광훈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거래를 하고 있고 직접적인 전당대회라든지 당대표 선거라든지 공천권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정광훈은 계속 주장을 하는데 결국 이 부분을 털어내야 될 김계은이나 김재원 같은 최고위원과 수석 최고위원들이 아예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박광훈한테는 또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면. 아이고. 뭐 전화 왔다고 해도 가만히 있고 뭐 사실과 다르다 이 정도 하지. 만약에 이거 고소고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송 작가님이 대통령이 전화 왔다라고 하면 고소고발 할 거잖아 저쪽에서. 내가? 아니 저쪽에서 송 작가님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나한테 전화 왔어. 어머 감사하지. 어머 영광이지. 만약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쪽에서 무조건 고소고발 했을 거예요 송 작가님. 안 받았어요. 오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받을게. 전화 주세요. 근데 태영호 경우랑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태영호는 공천 관련돼 갖고 얘기 들었다는 것만 해갖고도 지금 최고위원 사퇴를 하고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긴 상황에서 지금 붙어 있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심지어 대통령을 만들었고 보수를 통합했고 당대표를 뽑았으며 지금 있는 공천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정광훈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을 못하냐고. 아무나 못하죠. 이런 걸 놓고 보면 얘들도 미친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묵시적인 그냥 침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진짜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국힘당은. 근데 이제 얘기 중에 이제 그 여신도들이 정광훈한테 어떻게든 막 친한 척 해보려고 사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요. 정광훈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저기 김건희 고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인물들 중에 상당히 과거 보수 세력들과 그 보수라고 말하기 그렇지 독재 세력들과 영합했던 사람들이 쭉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찌 보면 제일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광훈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 중에 이제 성추문 같은 것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콧물이다 아니다 뭐 그 논란을 갖고 참 난리를 피우고 있거든요. 웃기는 내용이야. 이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는 건 더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콧물이냐 아니면 정액이냐를 놓고 그 진위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송 작가가 해결해 줄 테니까 저 보여주세요. 네, 저는 한눈에 보면 압니다. 근데 그 DNA 분석을 해달라고 또 얘기를 했다네. 아니 DNA는 콧물이나 뭐나 이거 다 정광훈이 거다라고 나와요. 문제는 이게 콧물이냐 아니면 정액이냐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화장지에다 담아놨다며 화장지를 절 보여주세요. 그럼 쉽게 압니다. 내가 그냥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그거 보신 분들이 그 화장지를 펼쳐봤을 때 콧물 같은 경우에는 접착력이 있어 끈끈해가지고 펄프와 펄프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게 쫙 펴면 안 펴지거든요. 요건 콧물이 맞아요. 근데 다른 물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죄송합니다. 이 점착력이 없어갖고 이게 펼쳤을 때 마른 얼룩만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너무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DNA까지 안 봐도 돼.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과학적인 거 설명을 해줬잖아. 아니 그게 논란이 된다니까. 그걸 뭘 DNA까지 분석을 하고 그래. 뭐 이런 거 놀라고 된다는 거는 이렇게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 우리 아니면 어떻게 했니? 더 탐사는 생각지도 못해. 이런 거 분발할 생각이. 정말 이 정도 이상한 사람인데 국힘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실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명확하게 끊고 맺고 이게 끊는 게 없다. 그리고 지금 계속 다들 힘들어하세요. 계속 아니 이미 이분들이 이제 안 거지 스킬을. 송 작가가 제공한 스킬을 아니까. 제발.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혹시 그 티슈를 보신 분이 있어요. 기억을 그만. 제발. 아니 왜 그러시는 거냐고 진짜 오늘. 일죽이잖아. 나도 폭주할 거야. 진짜 귀 씻고 싶다. 너무 싫다. 아무튼 이런 더러운 꼬라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정권이 정광훈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놔두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못 건들지만 하나하나씩 좀 허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정광훈이 자기가 말하는 당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서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의 썰에 의하면 저도 들은 거예요. 네. 서울 어디 가서 들은 건데 그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 가시면 안 돼요. 도와주셔야죠. 여기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따위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 목소리 걸걸한 어떤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는 그분이 목사님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고 만류 전화를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서울 어디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라인이 정치권에 닿아 있다기보다는 건의 라인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건데요. 그 영향력이 아직 덜 빠졌기 때문에, 즉 당 장악에 대한 김건희의 영향력이 덜 빠졌기 때문에 정광훈도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지.
쌍특검이 시작되고 김건희에 대한 어떤 장악력, 비서실의 장악력이 떨어지게 되면 정광훈은 바로 사법적인 처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광훈의 교회에 어떻게 돼가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아예 이제 교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게 불가역이야. 불가역적으로 교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 도면 계획서가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원래는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에다가 대토를 해가지고 교회를 옮겨줄 생각이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사랑교회도 있고 안식일 교회도 있고 교회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대토를 해갖고 저쪽에다 옮겨주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500억을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저 대토할 거를 없애버리고 지금 있는 건물 뒤쪽에다가, 그러니까 교회 건물 뒤쪽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거예요. 그만큼 면적을 줄이고, 교회는 그래 너 교회 해 하고 뒤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저걸 저 상태로 그대로 안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개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이나 이런 비용들이 90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500억 물어주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500억 물어주고 땅을 또 사야 되니까 땅 사는 걸 포기하고 너 그냥 교회로 있으세요 하고, 그리고 이 조성 계획 자체를 저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통한, 그러니까 교회 뒤쪽이 공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성도 문제가 안 생기고, 말하자면 단지의 외곽으로 교회가 밀려나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정안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개월 정도가 추가로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미뤄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기간에 있는 이자 비용 13억 20개월치를 아마 조만간 민형사상의 소송을 거쳐서 사랑교회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다시 해 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900억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용에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그래서 그냥 지키고 그 헌 교회 잘 쓰시라고 지금 이렇게 지역 시민들이 거기에 이제 심판을 한 거죠. 뭐 반대 주민 투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상 안 해주고 그냥 까고 가자, 이게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민심을 잃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마 저게 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요, 기존에 있는 교인들 말고 저기 입주자들은 저기 안 나갈 거예요. 당연히 안 나가겠죠. 왜 가? 저기는 왜 가? 머리 총 맞지 않은 이 이상. 꼴통 교회 이거 뭐에다 쓸까 이렇게 된 거고요. 당연하죠. 네, 결국 저기서 이제 시들시들 하다가 지네들끼리 집회한다고 난리 치다가 지금 금액보다 훨씬 못한 금액 받고 팔고 나가지 않을까, 대충 정말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만 정리하고. 뭐 들어온 기억밖에 없네. 진짜. 네, 콧물과 근데 음물의 진짜 구별법. 네, 어제 중요합니다. 방송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 사실 권지영 기자가 정광훈 목사의 욕설과 그 신도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하는 장면이었거든.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진짜. 일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어떻게 공권력이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지도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권지현 기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적극 대응을 안 하고 이 아줌마가 와서 뒤에서 막 끌어안고 머리채를 잡는 거를 그냥 당해줬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혹시라도 같이 맞대응을 하게 되면 쌍방으로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일부러 맞아준 거거든, 사실. 네. 근데 제대로 된 처벌을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해갖고 경찰이 빼줬대잖아. 가해자들 대해서. 구약식으로. 예, 벌금형. 벌금형으로. 그러니까 기자를 폭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너무 저렇게 하면 저 소름 끼쳤어요. 특수폭행이나 네. 업무방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기 지금 건장한 남자들까지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 처벌 수위에서 빠졌다는 거지. 경찰도 모르쇠 하고 있다. 전 진짜 이거 겁이 없어, 이 나라는.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문희정 네. 같았으면 저기서 악다구니를 쓰고 같이 맞짱을 떴을 텐데 권지현 기자는
이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저기에서도 일단 공익적인 역할을 한 거죠. 언론의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왜 거기에 거야, 대해 진짜 저분이. 그래서 독하게 안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네. 정당방위 그럼. 우리나라는 물론 정당방위가 굉장히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것도 사실 좀 바꿔야 돼. 맞은 거보다 덜 때려야 정당방위예요. 그러니까 헐. 내가 예를 들어 한 대를 맞았는데 정당방위 한다고 2대, 3대, 10대를 때리면 네. 그거는 쌍방에서 폭행이 되는데 저쪽의 치사율이 높아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 생명의 위협을 이게 계산을 느껴서. 잘해서 맞아야 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게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우리 권지현 기자는 진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속편이 있잖아요. 우리 다누림 건설 지하교회 거기 관련된 속편을 아셔야 되는 분이야. 난 그거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 할 게 너무 많대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게 뭐 매일 새로운 건이 나오더만요. 이제 이참에 예고까지 드리자면 오늘 밤에는 또 전두환 비자금 찾기 그래요? 거기 저기 금선사. 금선사 관련된 후속 보도가 더 따라온다고 합니다. 네, 점점 더 송작가 TV가 예상했던 선교종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아니면 세계 법왕청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밤에도 기대를 해보고 내일 다시 이 더더 탐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